네, 안녕하세요. 이 비즈니스와 이제 전자상거래 강의를 하고 있는 김상현 교수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이번 그 차시에서는 이제 그 전자상거래에 이제 좀 세부적인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서 강의를 하게 되겠는데, 오늘 이제 이야기할 이제 B2C 전자상거래 그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전에 했던 그 포괄적 개념의 어떤 그런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전자상거래가 무엇인지, 거래 주체에 따라서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전통적인 기업과 이제 전자상거래 기업을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전자상거래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거기에는 뭐 비중개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효율성, 기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전통적인 그 상거래와 이제 비교했을 때 전자상거래 환경에서만 이제 나타나는 어떤 새로운 특징들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6가지 유형의 그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이런 전자상거래가 이제 계속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만들어지면서 그 기존의 어떤 그 연구자들이 다양한 이론들을 이제 집대성해서 공통적으로 찾아낸 어떤 전자상거래 기업이 창출해내는 그런 가치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런 4가지 가치의 뭐 상호 보완성이나 뭐 그다음에 뭐 혁신이나 뭐 효용성이나 뭐 이런 요소들이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델론과 이제 맥린이 연구한 내용에서 전자상거래 그런 기업들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런 성과 측정 모델을 델론과 맥린이 이제 개발을 했고, 이러한 성과 측정 모델 포함된 뭐 정보 시스템 서비스 품질 요인들, 그다음에 고객 만족도, 뭐 순효익 이런 요소, 각각의 요소들을 측정하기 위한 그 세부 척도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이제 세부 척도를 개발을 해서 그 성과 측정 모델을 이제 검증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한 이제 세부 척도에 무엇이 있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 이번 시간부터는 전자상거래의 그 6가지 유형 중에서 B2C를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이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요 학습 목차는 이제 B2C 이커머스 이제 개념에 대한 부분들로 B2C 이커머스가 무엇인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 다음에 주요 요소가 무엇인지, 이런 그 학습 목차에서는 이제 이전에 했던 그 강의 전자상거래 기본 개념에 대한 부분과 좀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그 강의 주제를 이야기를 할 때 앞에서 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본 개념 강의와 그 다음에 이번 주에 하는 이 강의 내용, 그 다음에 그 다음 강의 주제인 B2B 이 3개가 이제 다 연관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실 게 B2C가 정확히 이제 무엇인지 뭐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이런 B2C 여러분들이나 제가 이제 참여하는 그런 B2C 전자상거래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제 성장을 해왔는지, 그 다음에 이제 B2C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주요 요소인 컨텐트 커뮤니티 온라인 서비스 상거래에 대한 이 4가지 요소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B2B 전자상거래의 정의와 성장 추이 4가지 요소를 가지고 먼저 B2C가 뭐냐? B2C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품과 서비스의 마케팅 및 판매를 수행하는 기업 활동이다. 즉, 판매자가 기업이고 구매자가 일반 고객이다. 자, B2C 같은 경우는 유형들을 이제 보면 업체 유형에 따라서 소매업체 아니면 쇼핑몰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제조사, 뭐 직판 모델, 출판사, 엔터테인먼트 업체, 이러닝 업체, 은행, 증권사, 보험사, 여행사, 다양한 업체 유형이 다양한 산업에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표에서는 몇 가지 이제 얘에 대해서만 지금 나와 있는 거고, 소매업체 아니면 쇼핑몰 같은 경우는 온라인 판매의 목적이 도매자로부터 아니면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거. 여러분들 뭐 제품 사면 그 다음에 소매업체입니다. 물론 이제 쇼핑몰과 그 일반 우리가 말하는 소매업체 이 둘 사이에 또 어떤 그 개념적인 차이는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또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하고, 제조사 직판 모델은 인터넷을 새 채널을 이용해서 소비자 직접 판매한다. 직판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러한 직판 모델을 통해서 앞에서 이야기한 그 비중개화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래 효율성이 이제 더 커지는 거고, 즉 중간에 도매상, 소매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한다. 저도 예전에 뭐 특정 그 전자제품 브랜드를 뭐 TV를 이제 구매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공장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제품 수량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구매하면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가격에 뭐 거의 한 65% 정도, 한 30%, 5% 정도 이제 DC를 받아서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형태가 이제 직판 모델이고, 출판사는 이제 출판물이죠. 책이면 이제 전자책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그다음 엔터테인먼트 업체는 이제 게임이나 영화나 음악, 애니메이션 등 이런 콘텐츠를 판매하죠. 콘텐츠를 이제. 그래서 영화 같은 경우는 뭐 시청할 때 뭐 한 편에 얼마, 아니면 다운로드 받으면 또 한 편에 얼마. 게임 같은 경우도 이제 무료 게임도 많은데 유료화된 게임은 이제 뭐 얼마를 지불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러닝 업체는 인터넷 매체를 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 제공이죠. 다양한 이제 이러닝 교육 서비스를 뭐 월제로 이제 한다든지 해서 교육을 받는 컨텐츠. 이것도 마찬가지. 이러닝 업체들이 컨텐츠를 판매하는 거죠. 은행은 금융상품 판매와 거래 서비스, 입출금, 이체 등에 대한 제공. 어떤 서비스는 무료로 되고 어떤 거는 이제 유료화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증권사는 주식 온라인 매매 시스템 서비스 제공해서 요즘 뭐 주식 거래하면은 뭐 프로그램 설치해서 뭐 스마트폰에서 바로 이제 쉽게 매수 매도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보험사는 온라인상에서 보험료 조회나 납부 서비스 제공해서 뭐 요즘 뭐 스마트폰으로도 많이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내 보험료 조회, 그다음 보험금 청구 이런 것들 이제 바로 이제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 여행사도 온라인 예매, 뭐 티켓 구매 서비스. 여기 보시면 업체 유형이 우리가 말하는 전자상거래상에서는 어떤 제품도 해당되지만 서비스도 해당됩니다. 이것들이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행위들이 B2C, 즉 제공 서비스나 상품을 판매 아니면 제공자가 기업이고 구매자가 아니면 사용자가 개인이면 다 B2C에 포함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B2C 전자상거래가 어떻게 해서 이제 성장이 되었나? 이거는 이제 일반 전자상거래의 그런 어떤 성장 추이와 이제 유사하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B2C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의 어떤 대중화와 더불어서 이제 1998년도 이후부터 빠르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 연도에 대한 어떤 1, 2년 차이는 여러분들 크게 개의치 마시라고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고, 여기 앞 옆에 있는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2000년대 초반까지 B2C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제 급격하게 이제 증가했고, 이제 저기에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뭐 12,000여 개의 닷컴 기업에 이제 투자가 되었다고 앞에 이전 강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루하루 다르게 닷컴 회사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고, 근데 이제 2001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무작정으로 이제 IT 기술 이제 도입을 시도했던 이제 대부분의 이제 닷컴 회사들이 과도한 경쟁 속에서 대부분 몰락하고 투자자들은 이제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도 이후 이제 시장에 대한 조정 단계가 이제 거쳐서 안정화 단계로 돌입쓰고 이제 수익성이 확보되는 그런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예가 이제 아마존이나 구글로 여러 번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화 기능을 통해서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온라인 판매 시스템, 뭐 공급망 관리 시스템 통합해서 효율성도 증대시키고 오프라인 기업들 온라인 시장 참여하고, 즉, 자, 2001년도라고 하는 이걸 정점으로 해서
B2C 시장에 많은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뭔가 이제 비즈니스를 제대로 하고 그 비즈니스 자체,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자체를 이제 다져가고 성장을 하고 하는 그런 계기가, 그런 어떤 변곡점이 된 어떤 그런 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2000이 아니고 2000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예? 2000년 하면서 이제 뭐 저기 뭐 밀레니엄 세대 해서 이제 그때 오면서 전자상거래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을 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제가 여기는 이제 슬라이드를 하나 비워놨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그림을 그리려고 제가 비워놨습니다. 그래프를. 자, 우리나라도 2001년도부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통계청에 나와 있는 데이터가 2016년도 데이터거든요. 16년도까지 2003, 2000, 2005, 07, 2007, 2010, 2013, 2014, 15 이렇게 이제 좀 그리면 여기서 비교하고자 하는 게 제가 뭐냐면 자 온라인과 모바일 쇼핑 이제 거래액을 좀 이제 보고자 합니다. 2001년도에 이 대충 여러분들 그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는 이제 금액입니다. 금액 추세가 이제 10, 20, 30, 40, 그리고 50, 60으로 할게요. 증가한다는 건 대충 여러분들 뭐 예상을 하실 수 있죠. 예. 2001년에 요만큼이었던 게 이렇게 증가를 하고 이렇게 증가를 하고 또 좀 더 증가를 하고 제가 그림을 예쁘게 못 그렸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증가를 하고 증가하고 2016년도에 왔을 때 64.9조 원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1년도에 얼마였냐? 3조 3천억 원 정도입니다. 자, 그럼 몇 배입니까 이게? 거의 20배가 조금 안 됩니다. 20배가 조금 20배 정도, 20배. 지난 이제 16년간 매년 20% 이상씩 성장한 셈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모바일 쇼핑 한번 볼게요. 모바일은 2001년도부터는 아닙니다. 더 뒤에 일이라서. 모바일은 통계가 2033년 정도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수치는 약간 틀리지만 여기 좀 예쁘게 여기 하나 동그라미 모바일도 계속 증가합니다. 그거는 뭐 쉽게 다 예상을 할 수 있고 계속 증가. 2013년에 모바일은 6.6조 이게 뭐냐면 6조 6천억 원 정도였고 16년에는 34.7조 원 34조 7천억이었습니다. 3년간이죠. 지금 14, 15, 3년간 13년과 16년을 비교했을 때 증가액이 한 5.3배 정도 됩니다. 이게. 그리고 연평균 100%씩의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16년 온라인 쇼핑몰 대비 모바일 거래 비중은 한 53% 정도 되고 이거는 이제 2013년 여기죠. 2013년 모바일은 2013년부터 데이터가 나오니까 17%에서 3년 만에 이제 3배를 증가를 하게 되었다. 2013년에 온라인 이
수치가 38조 5천억이거든요. 이게 무엇을 이제 의미하냐?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시스템 잘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도 엄청나게 이제 기술이 개발되어 있고, 스마트폰도 뭐 삼성, LG 글로벌 기업들 다 있고, 그 다음에 국민 대부분이 다 쓰고 있고, 무선 인터넷 거의 뭐 모든 곳에 다 이제 사용 가능.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온라인 환경에서의 쇼핑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모바일로 점점 옮겨온다는 거죠. 즉 온라인도 계속 증가하고 동시에 모바일은 더 빠르게 이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B2C 그런 전자상거래일 경우 시장이라고 하는 게 이만큼 큰 시장을 계속 이제 형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B2C 전자상거래가 주는 어떤 주요 요소 4C라고 해서 4가지 C입니다. 상거래, 컨텐츠, 고객 서비스, 커뮤니티, 커머스, 컨텐츠, 커스터머 서비스, 커뮤니티 4가지 주요 요소에 대해서 B2C 전자상거래는 뭐 단순하게 온라인 상점 사이트를 뭐 오픈해가지고 뭐 온라인 카탈로그를 뭐 제공하고 뭐 해서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닷컴 회사가 이제 뭐 버블이 되었다가 이제 다 이제 버스트를 하거든요. 몰라? 예? 버스트 된 그런 것을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온라인으로 제품을 팔고 사는 이제 상거래 서비스는 누구나 다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기적인 수익 창출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B2C 전자상거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상거래 기능뿐만 아니라 적어도 B2C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 어떤 핵심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핵심 요소에 양질의 정보들로 구성된 콘텐츠와 소비자 간의 어떤 정보 교환을 위한 그런 커뮤니티나 즉각적으로 고객 서비스 뭐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다 묶어서 우리가 흔히 4C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이 각 4C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면 먼저 콘텐츠죠. 컨텐츠는 이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관련된 정보 아니면 방문자들 뭐 그 제품이나 서비스 사용한 구매자들이 올려놓은 그런 글들 이런 모든 정보를 다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컨텐츠, 양질의 컨텐츠는 구매자들의 어떤 사이트 방문을 촉진시키겠죠. 실제로 연구에서 어떤 정보의 질이 좋으면 구매자들은 그 사이트를 방문을 더 많이 한다. 그렇게 이제 나타났고, 그래서 웹 상점의 어떤 단순한 제품 구매의 장소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제품에 대한 특징을 이제 알아보고 다른 유사 제품과 손쉽게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알아가는 학습의 공간으로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 개별 컨텐츠는 뭐 계속 이제 모니터링 되고 업데이트 돼야 되고 이런 트래픽 패턴 파악하고 어떤 컨텐츠가 이제 방문자들 그런 기대에 못 미치면 뭔가를 또 어떤 액션을 해야 된다. 컨텐츠 오늘 컨텐츠 내일 컨텐츠 한 달 전에 컨텐츠 계속 똑같은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왜 일반 상점 가도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계속 바뀌죠. 온라인은 더 그게 민감하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커뮤니티는 자, B2C 이제 그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사용자들 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반드시 제공이 돼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게 요즘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상품평이나 뭐 리뷰 서비스가 여기 이제 해당되는 게 가장 단적인 예고 컨텐츠가 이제 전자상거래 운영자한테 제공되는 어떤 그런 수동적인 정보라고 하면 이런 커뮤니티에 축적되는 상품평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직접 만들어내는 어떤 적극적인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다른 소비자가 만들어내는 정보다 보니까 또 다른 소비자가 더 이제 신뢰하는 정보로 인식을 하게 되죠. 많은 사이트들이 아마존 포함해서 상품 리뷰에 소비자들이 뭐 직접 뭐 사진이나 비디오 찍어서 이제 후기를 올리죠. 이걸 가지고 다른
고객들, 다른 잠재적인 고객들이 그 정보를 활용해서 이제 상거래 활동에 참여를 하냐, 안 하냐, 재방문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서비스는 전 개인적으로 고객 서비스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고객이 뭐 문의하고 하는 이런 요구 사항 이런 것들을 온라인 상으로 이제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B2C 전자상거래 기업이 제공해주는 모든 서비스를 이제 의미를 하고 있고, 자 이러한 그 전자상거래가 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면 접촉이 없으니까 온라인 환경에서 온라인 미디어, 온라인 기술을 사용해서 그 오프라인에서 주는 고객 서비스 못지않은 그런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고객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아무래도 고객은 어떤 그 서비스 제공자, 그 판매자를 면대면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 뭐 스크린 보고 이제 거기 올라와 있는 정보 가지고만 해야 되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 중에서 뭐 가장 기본이 되는 거, 고객 문의 사항에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주는 시스템, 뭐 실시간 온라인 실시간 채팅 뭐 이런 것도 있죠. 예? 실제 도움을 주는 Q&A 뭐 이런 것들이 단적인 예가 되고, 특히 이제 온라인 특성상 상품에 대한 문제 발생했을 때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물품을 반송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이게 정말로 우리 그 고객들한테 중요하죠. B2C 환경에서. 이런 게 이제 그 왜 TV에 그 저기 홈쇼핑 있죠. 홈쇼핑이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홈쇼핑은 그런 말도 하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환불해 준다. 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뭐 그림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반송이 필요할 경우 반송용 주소를 프린트하고 이를 박스에 붙여 전화하면은 뭐 여기 UPS 이제 그 우편 배달 업체 그 기관이죠. UPS 등 이제 배송 회사가 직접 집에 방문해서 제품을 수령한다. 우리도 요즘 뭐 온라인에서 제품 받아서 반송하고 싶으면 이제 그 박스에 넣어 가지고, 아파트 사시는 분은 뭐 보통 이제 어디 거기 그 택배 하시는 분들이 이제 직접 방문해서 이제 그 제품 가져가거나, 아니면 뭐 우리 그 경비실 이런 데 이제 맡겨 놓으면 이제 경비실에 이제 그 업무 보시는 분들이 그쪽 가서 이제 또 뭐 반송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시죠. 그래서 간편한 반송 서비스, 아주 큰 고객들이 원하는 서비스 중에 이제 하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가 제품을 판매하고 거래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기업의 실질적 매출을 올리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상거래입니다. 상거래 관련된 기능들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전자상거래 온라인 환경상에서 뭐 장바구니 기능, 대금 결제 기능, 간편 결제 기능,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뭐 단순히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제 판매하기보다는 방문자들 그 구매를 더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그런 상거래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쿠폰, 가격 쿠폰, 이런 뭐 포인트 제도 이런 것들이 있죠. 다양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병행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이런 B2C 환경에서는 특히 그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주요 요소로 지금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B2C 전자상거래 그 성공 요인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다음 그 강의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다루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자상거래가 특히 이제 그 B2B하고 다르게 B2C는 그 고객이 너무 다양한 고객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사람마다 다 틀리고. 예. 그렇다 보니까 되게 힘듭니다. 맞추기가. 단순하게 제품 올려놓고 제품 정보 올려놓고 뭐 그렇게 수동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일반 고객이 뭐 상점에 방문을 하면은 그 매장에서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뭐 인사도 하고 제품도 추천도 하고, 예? 뭐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죠. 고객과 서로 이제 상호작용하고 인터랙션하는 그런 활동들이 있는데, B2C 전자상거래에서는 그런 활동들이 전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온라인 웹 환경에 시스템적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컨텐츠 같은 정보에 대한 명확한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그
정보, 그 다음에 자주 이제 업데이트되는 정보, 그 다음에 이제 고객들이 우리 회사 제품에 대해 서비스에 대해서 뭔가 평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커뮤니티,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고객 서비스, 면대면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시스템 상에서라도 바로바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 그 외에 이제 뭔가를 촉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이런 것들이 서로 다 융합 잘 되었을 때 B2C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주요한 요소로서 좀 이제 좀 더 잘 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좀 더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그 전자상거래 유형 중에서 이제 B2C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B2C가 이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뭐 간단히 다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B2C가 어떻게 해서 성장해 왔는지, 거기서 온라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온라인 전자상거래와 모바일 상거래에 대해서 좀 매출액에 대해서 좀 이제 비교를 해봤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이제 B2C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주요 요소인 이제 컨텐트 커뮤니티, 온라인 서비스 상거래, 4C라고 이제 했죠.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같이 연장으로 해서 다음 강의에는 B2C 전자상거래 성공 요인의 네 가지 관점인 경영 전략, 소비자 신뢰 구축, 고객 충성도 구축, 그 다음에 개인화는 뭐 아마존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네 가지 성공 요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